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헤러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린이들 구하러 갑시다. 지금 거의 뭐 멘붕 온 코린이들 많을 텐데 구하러 가야죠. 어쩌겠어요. 올타임 하이 777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 인스타 통해서도 공지 올려갈 테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바로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인사이드 브리핑 40K가 아쉽지만 돌파되었습니다. 48, 45, 43 다음 40이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40이 돌파 당하면 이제 하락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락장 추세가. 그래서 이제 쭉쭉쭉 설명하겠지만 40K가 못 버텨주고 내리면서 이제부터는 일반 개미들 대부분 패닉입니다. 다 던지고 나가실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결국 기관이 원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제 영상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가 기관이라면 좀 전까지는 일론 머스크의 개미들만 던졌지만 내가 한번 숟가락 한 번만 얹혀서 한 번만 흔들어줘도 후드려 맞아도 개미들 다 나가겠구나 싶다라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어제 그제 영상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던 걸 기관이 지금 이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하락장으로 보이고요. 여름장, 푸르르한 불장 앞두고 하락을 시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와서 기관이 털기에는 기관도 너무 낮은 데에서 털어요. 이렇게는 못 털죠. 손해보고 털겠습니까? 올렸으면 60K에서 털었지.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기관이 지금 겁을 주는 걸로 보고 하락장은 됐지만 아직 전략은 바뀐 건 없습니다. 하락장이 깊고 길어질수록 상승장은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갭이 벌어졌으니까 40K가 돌파되면 전략은 유지하되 전략은 여름 프로그램 불장 ETF 나오기까지 불장이 남았다. 이 전략은 유지해요. 하지만 전술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전술이 어떤 거냐면 단순한 조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장이라고 판단해서 34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술도 이제는 현금 확보가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투자법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까지 몇 번의 기회가 계속 있었죠. 에이다, 이오스, 리플 등등등 해서 마이너스에 사서 플러스에 파실 기회가 좀 있었고 제 이야기 듣고 현금 확보를 좀 하신 분들 그리고 절대로 풀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며칠 전부터 진짜 누누히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신 분들 중 약간의 공격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배팅을 하실 분은 지금부터 본인 시드에 10%씩 39, 38, 37, 36, 35, 34K까지 내려갈 때 줍줍하셔도 된다고 생각드려요. 10%씩입니다. 풀매수 아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그냥 현금을 확보하시고 관망입니다. 계속. 제가 저번 주에도 관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더 후드려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관망을 하라고 한 겁니다. 가격이 그냥 싸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하락 추세에서 베팅이랑 내려가는 걸 보면서 베팅을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반 코린이 분들이. 근데 고수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이 안전하게 돌아가고 추매도 늦지 않습니다. 기간이 좀 끌 수도 있어요. 언제일지는 모르나 아쉽게 40K가 깨진 시점에서는 조정보다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분명히 텔레그램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이제 오늘 이따 다룰 내용인데 중국이었죠. 오늘 또 장이 좋다고 영원히 좋을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 없죠. 플러스 되었으면 어제 생각하지 말고 팔으라고 분할 매도도 좀 하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최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확실히 안 나온 상황에서 제발 풀매수는 아니고 에이다 많이 뜨고 스텔라 뜨고 리플 떴을 때 플러스가 되면 제발 익절을 하든 분할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0 밑으로 간다면 전략은 유지하지만 전술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올랐을 때마다 분할 매도나 현금 확보를 못하신 분들 다시 전략 짜시고 홀드온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40K 이하의 흐름이 나온다면 악재 없이 그냥 기간이 후드려 패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그냥 좋다고 풀매수하지 말라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고 항상 하락, 횡보 후 반등이 나오는 안정적인 흐름에서 수익률은 조금 낮아도 안전하게 분할 매수하는 걸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코린이 분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이미
가격이 깨져버렸고 내려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10%씩 줍줍 한다면 이 내려온 시점에서 많이 사서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괜찮다고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따가 얘기한 크립토닷컴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또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하지 말고 비율에 도달할 때 분할 매도를 꼭 해달라. 현금 확보를 해놓으면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게 해준다. 지금입니다. 이럴 때가 이제부터 기회예요. 한 번 더 주의해야 할 공간이고 플러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위험 구간이 남았다. 말씀드렸고요. 마이너스 오늘 사서 플러스 되면 팔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1대1 톡을 또 너무 많이 받았어요. 1대1 톡으로 거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풀매수 하지 말라 그랬고, 현금 확보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등등등, 이렇게 계속 텔레그램이든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이건 맞아요. 제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이제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전략은 유지하되 전술을 바뀌어야 된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린 거예요. 제가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걸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봤어요. 첫 번째는 더지입니다. 제가 더지 사건 얘기하면서 이거 게임스탑과 좀 비슷하다 라는 얘기를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게임스탑 사건과 비슷한 게 뭐가 문제냐면, 게임스탑이 뭐죠? 여러 현금과 이제 돈이 한 군데로 몰리는 거잖아요? 몰려버리면서 나머지의 생태계 교란이 납니다. 교란이 나고, 이런 것들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돼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쵸?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한번 좀 꺾였었던 것 같아요. 더지 때문에. 우리 더지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비트가 회복을 못했죠. 여러분들 중에 비트 회복 못하는 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트는요, 계속 말하지만 비트가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가 60K 못 돌파하고 계속 흐르고 58, 55, 53, 50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르고 결국 이것도 못 들고 48, 45, 43 이렇게 되면요, 비트가 결국 지지를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요, 알트가 버티든 말든 어쨌든 내려오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비트가 회복을 못한 거. 이렇게 못한 게 이제 더지의 이유도 있고, 이더리움이 너무 먼저 간 것도 있었죠.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리스크가 있다. 이거 좀 같이 가져야 될 때 가져야 되고, 해줘야 될 때 해줘야 되는데 못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미국 vs 중국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 좀 얘기할 거지만, 오늘 이렇게 된 이유도요,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도,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Beijing's new crackdown means for crypto in China. What does it all mean? 한번 봅시다. 자, 베이징이 누굽니까? 중국이죠. crackdown, 이제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means for crypto in China. 중국에서 암호화폐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건데요. 오늘 Chinese regulator, 중국 어떤 규제하는 당국에서 tighten restriction, 뭡니까? 규제를 타이트하게 쪼였다라는 거예요. That ban, 금지시킨 겁니다. Financial institution, 어떤 거예요? 은행 같은 것들. And payment company,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의 나라들이 providing service 하지 말라고, 뭐에 대해서? related to cryptocurrency,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자, 중국에서 이 얘기 왜 나온 것 같으세요? 바로 저번에 얘기한 바이낸스 사건입니다. 바이낸스. 미국이 바이낸스 이거 너네 탈세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라고 우리가 조사할게 라고 후드려 팼죠. 아이고 워씨 왜 지금 스마일 페이스가 나가지고 안 스마일한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게 제가 이 바이낸스한테 미국이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바이낸스 뒤에 있는 중국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근데 이게 웃겼던 게 바이낸스가 먼저 선빵을 날린 거거든요. 바이낸스가 뭘로 날렸죠? 토큰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우리가 토큰화해서 마치 주식을 얘네들이 팔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바이낸스가. 그걸 보고 미국이
암호화폐에서 니네들이 또 이렇게까지 이미 혜택도 많이 얻었잖아요. 중국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 통해서 아니면 중국 자체에서 위안화든 뭐든 이 CBDC를 이용해서 디지털 위안화든 등등등 이미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계속 밥그릇 뺏기기 싫으니까 탈세 이런 얘기하면서 건든 겁니다. 건드니까 중국이 바로 반발을 때려버렸죠. 니네 그래? 한번 견뎌봐라. 우리가 크립토커런시 한번 날려줄게 라고 하면서 한판 붙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론 머스크보다도 오늘 이렇게 내린 건 중국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내린 유일한 이유는 중국과 지금 미국의 정말 삿바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좀 치열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y has China tightened regulation?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글로벌 비트코인 bullrun.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이 상승장이 has revived. 부활시켰대요. Cryptocurrency trading in China. 중국의 이 트레이딩을 부활시켰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the safety of people's property. 자기네 나라겠죠. 중국인들이 인민의 어떤 그 재산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normal economy가 financial order 같은 게 disrupting 방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가 지금 후옵이랑 오캑스 그런 거에서 이제 통해서 하고 있고 중국 가버먼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중국과 지금 미국의 삿바 싸움이 지금 치열하다고 보고 지금 그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The fresh crackdown makes it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든대요. 누구에게? 개미들이겠죠? To buy cryptocurrency, 암호화폐를 사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도도 지금 큰일인데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더 어렵습니다. 중국이 인도보다 훨씬 시장이 크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vs 중국이 우선적으로 힘겨루기 중이고 이 힘겨루기 후에 안전화가 될 때까지는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공부하는 법 좀 추천해 드릴게요. 자, 비트가 하락장에 돌아서면 여러분 아무리 이거 차트 보고 있어도 안 오릅니다. 빨간 맛, 빨간 맛이지. 오늘은 장난치면 안 돼. 자, 차트만 보고 있는다고 안 오릅니다. 이럴 때 공부를 해야 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돈해야 합니다. 다음 상승장을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끝났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전략은 똑같아요. 현금 확보 최소 제가 10에서 30% 하라고 왜 이야기한 줄 깨달으셨을 테고요. 현금을 그냥 확보하지 말고요. 블록파이나 셀시어스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이자를 받으면서 확보하면 손해보는 느낌을 좀 덜 들 겁니다. 또한 지금 비트가 38, 39K일 때 제가 분산 투자 중 하나인 캐시FX에서 이자를 인출을 하면요. 지금 가격에 비트로 줘요. 그러니까 비트가 떨어지면 해칭이 가능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인출해놓고 또 가만히 기다리면 비트가 올랐을 때 가격 또한 오른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아래는 제가 단톡방에서 톡으로 쭉 설명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게 되게 좋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좀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금융 시스템 분명히 바뀌어 간다는 거고 은행이 암호화폐의 금융 시스템 즉 이런 디파이 말하는 거죠. 이런 블록파이나 셀시어스를 못 쫓아가면은 훅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는 못 돌아가요. 인터넷을 예를 들은 거와 마찬가지죠. 블록파이나 셀시어스 너무 시스템 자체가 돈 벌기 좋은 구조고 이런 것들을 은행이 쫓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IAV라고 하나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놓았었는데 이런 가스비를 줄여주는 코인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거고 유니스왑, 스시스왑, 케이크스왑 같이 쏑 해주는 코인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미래에 올 대하락장 이거는 지금 말고요. 8, 9월 후에 비트코인이 1억 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걸 현금화해서 빼는 것도 방법이지만 USDT로 바꿔서 이자율을 계속 받는 디파이 스테이킹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장이 아직 뭐 없을 때 평소에 관심 있는 생태계 코인들 공부해보면서 뭐 그게 DeFi든 NFT든 공부해보거나 거래소에서 밀고 있는 코인을 공부해보면 좋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Crypto.com에서 한 달 전에 밀어주던 코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지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코인을 그냥 갖고 슈퍼차저라는 프로그램, 이 크립토.com 앱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립토를 스테이킹을 하면 크립토에 스테이킹 되는 만큼 도지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만약에 한 2달 전부터 크립토닷컴을 이용한 사람들이라면 크립토 코인 갖고 가만히 있으면 뭐해? 그쵸? 더지로 스테이킹을 했을 텐데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더지가 그때 10배가 뭐 8, 9배 오르면서 마이닝 되면서 그냥 돈벼락 맞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 뒤에가 지금 엔진 코인 그리고 지금 시바이누를 스테이킹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조사해 보니까 크립토닷컴에서 다음에는 뭐를 이제 스테이킹을 하겠다,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요, 그 코인들을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키거나 빔을 받게 해줍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한 거래소에서 밀어주는 코인을 만약에 다른 거래소에서도 밀어주면 왜 이게 좋냐고 생각을 했을 때 거래소 입장에서는 몇몇 코인들이 이슈를 받고 각광받는 게 너무 좋아요. 왜일까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사고팔고가 많아진다는 건데 본인들의 수수료가 높아지잖아요. 또 다른 거, 이슈몰이가 되면 다지 같은 거, 이슈몰이가 되면 와 나도 다지 살래 하면서 신규 고객이 들어오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알게 모르게 거래소들이 특정 코인들이 이슈가 되면 그 코인들을 상장해 주려고 앞다투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 이런 거래소들이 밀어주고 있는 코인들을 좀 잘 봐두세요.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에. 그리고 제가 뉴스 이야기하면서 언급해드린 코인들도 잘 봐둬야 돼요. 왜 똑같은 이유죠. 이슈몰이가 가능하고 한 군데에서 상장이 되면 다른 쪽에서도 상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정말 생겼다가 우후죽순만큼 없어지는데요. 그 와중에 뉴스에 언급이 계속된다? 세력이 모은다? 이런 코인은 무조건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의 시기에 이런 거를 공부하면 차트 생각이 그나마 덜 나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뭘 스테이킹 시키는지, 어떤 걸 상장했는지, 상장된 곳은 어딘지, 그럼 다른 안 된 곳은 있는지, 바넨에서는 상장되었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안 되었다면 그런 코인은 뭐가 있는지, 상장되었으면 주로 빔을 받아서 쭉 올라갔다가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다시 올린다는 거니까 그런 코인은 뭔지, 그런 거다 하다 발견하는 게 이제 TLM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 없이 내려오다가 더 밑에 갈 곳이 없으니까 이때 사면 한 번, 두 번 쏘는 거죠. 근데 이미 다 쏘고 나서 들어오는 거는 의미가 없고 다 쏘고 나서 들어오면 다시 기다려야 돼요. 쏘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원래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쏜 거는 사지 말고 안 쏜 걸 찾으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루한 횡보를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뭐 TLM이 도지같이 확실한 이슈몰이가 된 아이도 아니고 어쨌든 주로 4가지를 얘기해드리면 좋아하는 코인은 거래소 코인, 상장 전 코인, 이슈몰이 어떤 언론에서 떠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인, 아니면 상장된 후, 상장 빔이 끝나고 횡보하는 코인, 이렇게 4가지를 저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해둡니다. 여러분도 안 늦었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시드 확보하고요. 푸르르한 불장 때 올라가면 됩니다. 왜 이런 장에서 현금을 다 몰빵하려고 해요? 아직도 완벽하게 안전한 장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버가 그냥 코인 이거 사세요, 지금 파세요, 분할 매도하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이런 픽해주는 거, 아니면 뭐 유료방에서 뭐 픽해주고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 평생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고 여러분 자체가 볼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5년 뒤에 시대가 이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메인스트림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5년 전에 공부 좀 해둘 걸, 투자를 좀 공부를 해둘 걸 어땠을까? 마치 애플이 처음 스마트폰 3GS 나왔을 때요. 그때 와 미래 가치가 정말 뛰어나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 투자하자. 100불만, 1000불만 넣었으면 지금 얼마예요? 그쵸? 하루하루 오늘 내일만 보지 마시고 참 재미있는 게 물론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매일 365, 24/7 하루하루 그래프 보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주식과는 다르게 주식은 쉬는 시간에도 주죠. 암호화폐는 안 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의식적으로 쉬어야 돼요. 이럴 때 쉬면서 전략이랑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나중에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도 같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니까요. 앞으로의 투자의 개념, 세상이 바뀌는 흐름으로 가야죠. 아직도 볼레틀이 심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코인이 암호화폐가 유학이라 성숙해지면 진짜 엄청날 겁니다. 저는 이 성숙해지는 판단이 5년 후로 보고 있어요.
암호화폐 싫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싫어해도 애플 여러분들 싫어해도 스마트폰 싫어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찾아오잖아요. 그쵸?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 다 바꿔 놓을 겁니다. 당부의 한마디입니다. 이번 하락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니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인내가 어렵지만 인내하다 보면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 상승장에는 아무나 벌지만 하락장에 준비한 사람들이 더 많이 버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포기할 거였으면 진작 하던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맙시다. 올타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누르고 코린이들 구하러 갑시다.